안녕하십니까. 매일 빵빵 터지는 TV 강성필 TV.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설을 붙이고 또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 지금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갈등 양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동훈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까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삼겹살 회동,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 여당의 참칭 보수 패널 장성철 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오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주인공이었던 이 전당대회를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낙선자와 신인 지도부와 함께 불러가지고 그 의미를 좀 퇴색시켜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있지만 실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당선자와 낙선자가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당선자들하고는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당선됐으니까 다 기분 좋으니까. 하지만 이 당선자들과 낙선자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배지도 아닌데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꽂아 놓은 보리자루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당내 현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얼마 전까지 막 눈 부릅뜨고 싸웠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하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당선자들하고는 만나서 지금 지도부니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낙선자들은 따로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다독이면서 수고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회동은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하나만 하는 얘기들만 그냥 오간 거예요. 근데 당장에 오늘만 해도 국회에서 해병대 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3자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을 포함해서 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해 왔는데, 당장에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또 여성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또 뭐 SBS 정치쇼에 나가서 또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의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내 일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리고 또 이제 여당 내에도 어쨌든 공수처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병대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가 실제적으로 힘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인 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질 수가 없는데, 막상 그러면 그 친윤 세력들 말처럼 그러면 뭐 무조건 선 공수처 후 특검만 주장하다 보면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빼버리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특검을 본인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도 빼내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뭐 하나라도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한동훈의 논리고,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되잖아요. 여야 합의가. 그럼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빼낼 거예요. 상설특검법의 장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상설특검법은 이 규모,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검사가 20명인데 상설특검은 검사가 5명밖에 되지 않고 수사관 수도 적습니다. 기간도 뭐 일반 특검은 120일인데 상설특검은 110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제표결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설특검법을 빼내버리면,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검법,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 열리는데, 첫 번째가 법무부 차관, 두 번째가 법원 행정처 차장, 세 번째가 대한변협 회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운영의 규칙을 바꿔서 국회목 4명을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야말로 야당이 바라는 특검이 이제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러한 것을 한동훈 당대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제안한 3자 추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본인의 성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어떻게든 여당 내에 반발 세력을 잠재우고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또 뭐 최혜병 특검하고 뭐 한동훈하고 뭐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해설집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특검을 야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브리핑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동훈 당대표는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정책위의장은 전정식 의원에서 교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무총장 누가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정책위의장입니다. 왜냐, 정책위의장이 지금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서 원내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 어제부터 김민전, 김재원, 친한 그룹들이 한동훈과의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뭉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위 의장인 점정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매우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을 교체를 할 겁니다. 근데 누구로 교체할 것이냐, 이게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일단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3선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게 그 정책과 당무에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 안에서 한동훈의 어떤 의사를 관철해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인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을 보면 뭐 진종우 정치 하나도 모릅니다. 김민전 교수여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당구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인요한 친윤이긴 하지만 인요한 의원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김재원 최고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바로 견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무에 밝고 경험이 있어서 바로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라든지 어떤 석상에서 김재원 후보라든지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딴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는데, 또 최근 들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사무총장이 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분들이 한동훈에게 조금 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과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탕평 인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제 당장 하루 보인 그 김재원, 김민전의 어떤 각지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당대표를 그야말로 원오브 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체 만찬 회동, 쉽게 해서 회식인 거예요. 삼겹살 먹었다잖아요. 대한민국 회식의 대표 메뉴 삼겹살 아닙니까? 삼겹살 쌈 싸 먹는데 뭐 얼마나 진지한 대화 하겠습니까? 또 독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앞으로도 갈등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5일 목요일 아침 강성필 TV 매일 빵빵 TV 터지는 매일빵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